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18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레리 호건 소식입니다. 한국인 아내를 둔 정치인으로 한국 뉴스에서 항상 한국사위 호칭을 갖고 있는 레리 호건은 8년 동안 메릴랜드 주지사로 있었는데요.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상황이라 진보인 척, 반은 민주당인 척 행동하면서 인기를 끌어모았는데요. 지금 호건 전 주지사는 11월 선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반트럼프파로 행동하면서 공화당 내 뒷수 세력 내에서 꽤나 입지를 얻은 상태입니다. 내옥공이 열심히 지지해주고 있고요. 만약 진짜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다면 당장 리즈 체이니를 제치고 어쩌면 내옥공의 새로운 인물로 등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를 무조건 비방하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지만 거의 공화당 후보답지 않게 민주당 강령을 철저하게 답습하고 있는 레리 호건을 인정해주고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레리 호건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다면 완벽한 민주당주인 메릴랜드에 공화당 상원의원을 갖게 되는 것이고 50대 50인 현 연방 상원 의석수를 51대 49로 공화당 우세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나를 욕하든 말든 일단 공화당의 과반수니까 이익이다. 철저하게 대승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인데요. 자, 그럼 레리 호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과 지원 약속에 감동했을까요? 아니죠. 자신은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고 메릴랜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정 베풀 것이다. 자기를 공화당 후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화당적을 가진 무소속 후보로 생각해 달라는 선거 광고만 내고 있고 공화당원들에게는 나 공화당이니까 무조건 뽑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나 무늬만 공화당이니까 뽑아주세요. 이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레리 호건 후보는 17일 공개한 TV 광고에서 강하고 독립적인 지도자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워싱턴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줄서기가 한창인 가운데 마가의 비판적인 본인 소신을 앞세워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날 공개된 30초짜리 캠페인 광고는 지난 13일 트럼프가 팍스뉴스에 호건이 11월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며 사실상의 지지 선언을 한 이후 나온 호건의 첫 메시지라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신을 레이건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하는 호건은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부정, 고립주의 노선, 극단적 인사 등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했고 지난달 30일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땐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호건은 올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고 2월에는 11월 트럼프와 같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올 가을에는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아까 전해드린 것과 같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호건을 지지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는 대표적 블루 스테이트인 메릴랜드에서 갖고 있는 호건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 때문이죠. 호건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간 득표 격차가 30%포인트가 넘었던 이곳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공화당 출신이지만 11월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엔젤라 알소브룩스 후보를 상대로 1%포인트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건이 이기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 입장에선 재집권할 경우 상원 통제권을 갖느냐가 정권의 성공에 직결되기 때문에 호건의 반트럼프 노선에도 불구하고 전략상 인정해 준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호건까지 지지해주면서 여유롭고 호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무게의 추가 점점 대통령 진영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민주당주에서는 바이든, 공화당주에서는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언제나 always 경합 7개 주가 관건인데요. 7개 중에서 대 6개 주에서는 대통령의 우위가 확실한 겁니다.
지난 5월 30일 형사 유죄 판결을 끝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 민주당이 깔만한 것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대통령 인기가 제일 밑바닥이어야 할 시점인데 이런 데서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좌파들이 난리입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것을 가정해서 대응책 마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좌파 대표신문 뉴욕타임즈가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인 추세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좌파 세력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가정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 건 워싱턴 정가의 통상적 관례를 훨씬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대선을 5개월도 채 안 남긴 현 시점은 통상 각 정치 세력이 집권 플랜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워싱턴 정가에서 사적 밀담 차원에서 오가던 플랜 B를 진보 세력이 이토록 진지하게 논의하는 건 2016년 트럼프 집권 뒤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학습 효과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단 워싱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5개 주는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연방정부가 낙태약 유통을 금지하거나 낙태약이 합법인 주가 불법인 주로 배송하는 것을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는 지난해 가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추방 건수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까지 꾸려왔습니다. 최근 미국 내 이주민 권리단체 50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호텔에서 2박 3일간 트럼프 재집권 시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알려졌는데 불체자로 인한 피해는 생각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13살짜리 여자애를 성폭행해 최근에 붙잡힌 인간이 불체자였습니다. 답답하네요. 또 집회에 연방정부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란법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지가지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다카 12주년을 기념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인지라 대선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라틴계 표심이라도 받겠다는 의지가 타오르는 듯합니다. 라틴계 유권자나 진보 진영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 2기가 점점 가시화하는 분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오늘의 이슈 일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